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잠깐만 써도 해놨어야 되는데 책을 좀 봐. 좋아요. 네? 이거는 쌤이 책을 가져갈게. 책을 가져갈게. 아니 저 진짜 10초밖에 안 나왔는데. 어? 너 10초 좀 많이 길다. 약간 다른 사원에 살고 있나 봐. 맞지 좋아요. 어머! 할까 하나로 어떡해. 너무 어떡해. 자 합시다. 우리 이제 첫 번째 하게 되는 주제가 대칭 차집합이거든. 네,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뭐 중학교 때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x 연산 y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xy 더하기 x 마이너스 y 이렇게 정의합시다. 이렇게 합쳐서 만약 x가 2고 y가 1이면 이 연산식을 하라고 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지. 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칙 연산은 몇 가지야? 네 가지잖아, 맞지? 근데 그 네 가지 연산만 가지고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연산을 만들기도 하거든. 일종의 공식처럼.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지?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집합의 연산에서도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집합에서는 연산 몇 가지 있었지? 혹시 소위 뭔지 기억나? 네, 한 글자씩 말하면 돼. 학교여차라고 이렇게. 다시 해봐도 학교여차. 학교여차. 괜찮아? 이 네 가지 있잖아. 이 네 가지를 기본 연산이라고 부르자. 오케이? 그럼 이 네 가지 기본 연산을 가지고 또 새로운 연산을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무한히 많아. 오케이? 왜냐면 여기서도 연산기호 한 번만 쓴 게 아니잖아, 맞지?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조합은 무한히 많다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대칭 차집합이라는 친구야. 그래서 이미 이제 여름 방학 네. 아무도 안 들려, 맞지? 그러면 뭐야? 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제 다시 집중해볼게요. 그래. 자, 우리가 밴드를 나타냈을 때 저 집합이 저 대칭 차집합이라는 연산이 나타낸 영역이 어디야? 여기랑 여기가 되겠지, 맞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도 괜찮냐면 A 합집합 B에서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 해도 괜찮아. 그치? 네. 어차피 합친 거에서 교집합분 빼면 저만큼 남는 거잖아. 그래서 대칭 차집합의 기본적인 표현은 저렇게 두 가지. 근데 예지야, 우리 차집합은 항상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교집합에 여집합을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바꿀 수 있고 여기서 한번 바꿀 수 있어서 총 네 가지 표현이 있어. 그 네 가지 표현은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 기본 표현은 이거 두 개고 나머지는 그냥 교집합 여집합을 바꿔서 그냥 복잡하게 만들고 싶은 거밖에 없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이걸로 해석하는 게 편할 수 있고 이걸로 해석하는 게 편할 수 있어. 이해했지?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대칭 차집합을 정리하게 되면 이것들이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연산이 정의되면 그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대해서. 오케이? 항상 모든 성질이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환 법칙은 A 연산 B는 B 연산 A가 돼. 두 번째로 결합 법칙은 A 연산 B 그리고 연산 C를 한 거나 A 연산 B 연산 C를 한 거나 같대. 이렇게 들어.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사실 성립해. 그리고 굳이 증명을 하지 않아, 맞지?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납득하면 충분하고 보통은 이제 어떤 개념서나 이런 데서 증명할 때도 다 벤자민을 통해서 증명하거든. 다만 이제 요 결합 법칙이 나타내는 영역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요렇게 그려져. 요 그림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여기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대칭 차집합의 영역이 되는 거야. 아니 3개짜리 대칭 차집합의 영역이 됩니다.
저 그림은 기억해두면 좀 괜찮아. 자, 그럼 세 번째로 QR을 이제 집중을 하겠습니다. A 연산 A를 하면 뭐가 될까? 자, 고민을 할 때 여기를 보는 거야.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건지 하나를 선택해서 판단하면 돼. 위에 걸 쓴다고 치자. A 빼기 A는 뭐야? 공집합.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A 빼기 A인데? 공집합. 공집합이랑 공집합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그러면 A 연산 공을 하면 어떻게 되지? A 연산 공. 이거는 현이가 아니까. 해도 괜찮아. 현아 근데 해보자. A 여기 이걸로 해볼까? 이거는 A 합 공은 뭐야? A 합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A가 돼. 그다음에 A랑 공이랑 겹치는 건 뭐야? 공집합. 그러면 A랑 공집합을 빼면 어떻게 돼? A가 되지. 그래서 여기가 A가 돼. 괜찮니? 그러면 이런 걸 만들 수 있겠네. A 연산 A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 했지? 공집합이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아까 교환법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공집합 연산 A나 A 연산 공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니? 그럼 만약 A 연산 건 뭐야? 하여튼 A 하면 이거 뭐가 될 것 같아? 느낌! 공이 되겠지. 몰라. 쌤이 바보같이 썼는데? 하나 덜 썼잖아, 맞지? 쌤이 2개 썼고 3개 썼으니까 4개 쓰고 싶었겠지, 맞지? 그러니까 쌤이 잘못했다 이거는. 그래서 A가 된다. 괜찮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A가 몇 개면? A가 몇 개면? 이거 바보네? 리얼 바보. 예.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짝수개면 공집합이 되고요. 홀수개면 이제 A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오면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다음 성질 중 성립하는 것을 판단하시오. 뭐 이런 것들로 나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좀 볼까? 문제들. 거기 904번을 가볍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대칭 차지품이 뭔지 해석하는 문제 하나 해보라는 얘기고, 일종의 이제 910번을 같이 한번 봅시다. 904번을 빠르게 풀어보십시오. 자, 904번은 정말 잘 했겠지? 혹시 904번이 질문인 사람 있어? 예지 괜찮아? 910번은 스스로 풀어도 좋고 이제 쌤이 푸는 걸 봐도 좋습니다. 쌤은 이제 B가 이제 반드시 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거든. 근데 만약 B가 이제 여기 가 있게 되면 이 자리에 아무 원소도 없으면 결국은 교집합이 없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두 원소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서 이들의 원소가 몇 개가 돼요? 왜? 재현이도 화장했다고? 오늘 너희도 하지 않았어? 너희는 안 했나? 이제 연말에 하겠지 뭐. 다 일정표에 다 나와 있지 않아? 12월 30일. 30일. 우와. 거의. 31일. 근데 마음 편하게 놀겠는데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근데 축제할 때 제일 좋은 애들 보면
항상 기말고사 치고 치는 애들이 제일 재밌게 놀아. 저희 다 수업 빼고 연습한대요. 그래, 그러니까 그룹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끝났어잖아, 맞지? 자, 일단 합시다. 여기 B가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A-7이 들어가게 될 거야. 그 말은 이 친구가 뭐의 원소라는 얘기지? 교집합의 원소라는 얘기니까 A-7이 이 친구랑 같거나 이 친구랑 같을 겁니다. 둘 다 해봐야 돼,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로 A-7이 이제 A 더하기 3과 같은 거 이걸 먼저 날리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목순이 생기는 거지. 두 번째로 A-7이 A 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5랑 같다고 하자.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는 제로가 되고 따라서 Y6이 될 테니까 A는 2 또는 6이 되는 거야. 이거 우리 둘 다 확인을 해야 돼. 자, 여기 두 개를 확인을 하는데 근데 왜? 인수분해 틀렸는데 이게 왜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플러스. 오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A가 2라고 해보자. A가 2가 되면 집합이 A가 뭐가 돼? 라지 A가 1, 5, 마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라지 B가 얼마가 되지? 2를 대입하게 되면 어차피 둘이 같으니까 마5가 되겠네. 그리고 5가 될 겁니다. 그럼 A와 B의 교집합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고요? 두 개가 되어버리지 않았지? 자, 그다음 A가 6일 때를 보자고. 그러면 이제 1호 마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마1이랑 9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교집합이 마일 딱 한 개가 되었지. 그래서 B가 9가 될 겁니다. 그리고 A는 6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그냥 성실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에 보게 되면 이제 유형 제목이 이제 새롭게 정의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 사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대칭 차집합은 새롭게 정의된 연산의 대표에 불과한 거야. 꼭 저것만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 다만 굳이 그걸 어렵게 낼 필요가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대칭 차집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여튼 봅시다. 그러면 거기 이제 911번 잠깐 봅시다. 911번. 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문제에서. 이제 A 연산 B가 정의되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 그러면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1번 같은 경우는 A 연산 B 연산 B 이렇게 주어졌잖아, 맞지? 근데 여기 괄호가 있는데 우리 결합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리고 B 연산 B는 뭐 된다고 했어? 같은 집합을 연산하면 공집합이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B 연산 B를 하면 얘가 A 연산 공으로 바뀌어. 근데 아까 A 연산 공 하면 A가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참인 것들 체크하고 참이 아닌 걸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맞지?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이제 세 번째 건 좀 어렵겠군요.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세 번째 거. A 연산 A 여집합 연산 B 여집합이 이제 저거랑 같은 애를 물었거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푸는 건 사실 좀 어려워 보통은. 그래서 밑에 거에 대입할 건지 위에 거에 대입할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보통 쌤 경험상 참 거짓을 판단할 때는 밑에 걸 쓰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저기다 대입하는 거야. A 연산 합집합, B 연산, 그리고 차집합, A 연산 교집합, B 연산, B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왜 연산이라고 해? 계속. 자, 그럼 여기 뭐 쓸 수 있어? 모르면 쓸 수 있잖아, 맞지? A 교 B의 여. 그리고 차 A 합 B의 여 이렇게 되겠지. 그럼 차집합은 이제 교집합이 여집합을 바꿀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A 교 B의 여 그리고 A 합 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나서 보면 어차피 이는 교집합이니까 얘랑 뭐 해도 괜찮아? 자리를 바꿔도 괜찮아.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사실은 그냥 안 바꾸고 보면 좋은데 지금은 바꾸는 걸 보여줄게. 이거 뭐야? 다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였어? 대칭 차집합이지. 그래서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괜찮니? 물론 이제 벤다그램으로 이제 그 영역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쉽긴 해. 그러니까 뭐 이런 방식도 가능하긴 하거든. 조금 어렵긴 한데 해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대칭 차집합 영역을 한번 그려볼게. 우리 대칭 차집합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합치는 거에서 겹치는 걸 빼는 거다. 합치는 거에서 겹치는 걸 빼는 거다. 그러면 내가 A를 칠했어.
그리고 B를 칠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 노란색 영역은 어떤 부분인 것 같아? 한 번 칠해진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한 번 칠해졌고 여기가 한 번 칠해진 거야. 맞지? 그래서 대칭 차집합 영역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걸 볼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A 여집합은 어디야? 흰색으로 할게. A 여집합은 여기가 A 여집합이야. B 여집합은 여기 한 번 칠해진 부분이 어디? 여기가 한 번 칠해졌어. 맞지? 여기가 한 번 칠해졌네. 나머지는 다 두 번씩 칠해지거나 안 칠해졌어. 그래서 결국 이 친구와 같은 영역도 여기다라고 생각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괜찮니? 괜찮은 거 맞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A 연산비랑 요거 같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나머지 3번, 4번 같은 경우도 4번,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벤다를 확인해도 괜찮고 저런 기본 연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 판단을 이용해서 해도 괜찮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성실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해도 괜찮아. 문제에 따라서 뭘 쓸지는 사실 좀 애매해. 그래서 편한 방식으로 하는 거야. 자 일단 4번까지는 쌤이 해볼게. 4번이 사실 틀렸거든. 자 4번 봅시다. 4번을 보면 A 연산 A 차 B, A 연산 A 차 B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A 합비랑 같냐 이렇게 물었어.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저기 위에 식에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A 차비를 넣기는 좀 불편하구나. 밑에 식에 넣읍시다. 쌤이 잘못 생각했어. A 합집합 A 차비 그리고 차집합 A 그리고 교집합 A 차비. 요 단계는 우리가 벤다이로 그립시다. 근데 우리 A 합 A 차비가 어디지? 생각해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 차비는 여기야. 이거랑 A랑 합치래. 그럼 뭐겠어? 그냥 A지. 오케이. A. A랑 A 차비 겹치는 건 어디야? A랑 A 차비. A랑 A 차비는 겹치면 여기 이 자체잖아. A 차비가 돼. 그럼 A에서 A 차비를 빼면 뭐가 돼? 이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요것만 남는 거지. 그래서 A 교비가 된다. 괜찮니?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물론 이제 사실 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위에 식에 넣었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 벤다를만 잘 쓰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참고와 짓을 판단하는 방식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시험에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맞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참고지 판단이거나 지금처럼 객관식으로 선지 주고 이제 옳은 것을 옳지,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이렇게 나온다. 그럴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유형 23번 갑시다. 유형 23번. 유형 23번은 이제 대칭 차집합,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이제 새롭게 정리된 연산의 대표 주자고 이제 그 중에 그나마 또 조금 덜 유명하지만 좀 나오는 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는 친구야.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는 내가 개념적으로 조금 정리를 했는데 대칭 여집합까지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잖아. 맞지? 뭐 어떻게? 그냥 성실하게 집합 대입하고 벤다를 그려서 상황 확인하는 방식 풀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917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917번을 보게 되면 정의된 연산이 뭐냐면 A 동그라미 B가 정의되기를 A 합비의 여집합, A 합비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합집합이군요. 합집합 A 교비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얘는 이제 변화가 나타내게 되면 여기를 가리키는 거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 교집합 B랑 B 바깥. 그래서 아까 이제 대칭 차집합의 나머지 부분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여집합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기억. A 연산 B가 B 연산 A랑 같을 거니 이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바꿔 쓴다고 해서 합집합이나 교집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 기억 큰일 났다. 자, 봅시다. 이해 봅시다. 이제. 왜? 졸지 말라고.
자 볼게.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A 연산 A야. A 연산 A. 자 그럼 그냥 이대로 대입해. A 합 A는 A야. 여집합 합집합. A교 A도 A야. 얘는 6네. 3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이제 디귿 봅시다. 디귿은 그걸 여러 번 하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A 연산 A를 하라고 하게 되면 이거 두 개를 하면 U가 되는 거잖아, 맞지? 결국 U 연산 A로 바꿔 쓸 수 있어. 여기다가 똑같이 대입하는 거야. U 합 A는 U네. 여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U 교 A는 A네. 그러면 U의 여집합은 사실 공집합이잖아, 맞지? 공집합과 A 합집합은 A네. 그러니까 두 번 합성했을 때는, 두 번 연산했을 때는 전체 집합이 되고, 세 번 했을 때는 A가 되었어. 네 번 하면 다시 전체 집합, 다섯 번 하면 다시 A 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결국은 A가 총 몇 개래? 홀수개래, 홀수개. 홀수개일 때는 A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이렇게 하는 거야. 들어갑시다. 자, 유형 24번은 사실 이제 별거 아니지. 이미 앞에서도 문제가 있었거든. 뭐라고? 그러니까 그 부등식으로 주어진, 거꾸로 방정식으로 주어진 그 해를 이제 집합의 연산교와 같이 결합되었을 때 잘 이제 범위를 잘 만들고 계산을 잘 하느냐를 묻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어려운 게 없었는데 그래도 해보는 게 좋고. 우리 925번이랑 927번 풀어보자. 925, 927 풀어봅시다. 925, 927. 단어가 아닌데요. 어? 단어가 어쩔 수 없지. 여름을 지나갔는데 뭐.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도 없잖아. 그게 더워요? 응? 안 더웠어? 여름에 넣고 왔겠지. 아 그런데 계속 에어컨이 안 틀어져요. 24시간 틀어져 있진 않으니까. 선생님, 근데 그 맨 첫 번째 줄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A 제곱이에요. 오. 어? 아니, 맞아 마이너스. 그러면 쌤이 이 문제 잘못 읽었군요. 오케이, 땡큐. 완전히 잘못 읽었다. 근데 거기까지 맞는데. 아니지. 네? 저게 A 제곱 더하기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아 쌤이 잘못 봤어. 잘 쓸 걸. 자, 어쨌든. 근데 말 안 해줬으면 계속 풀고 있을 거야. 그리고 깨달 뭐 이런. 어쨌든 이 말은 사실은 1, 2 집합 A 원소이기도 하고 B 원소이기도 하다는 얘기지. 선생님, 응? 여기가 쌍으로 붙어 다니는데요? 진짜 기괴하다. 거의 러브도 건드렸구나. 아니 진짜 동그라미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여보가 뭐 이런 거지? 쌤, 저 혹시 왼쪽에 승승 나온 카드는 승승 지금 저기 안 계셔. 뭔가요? 오늘 그 민중 쌤이 안 계셔가지고 승리 쌤이 거기 시험 감독 가 있어. 지금 혼자서 공부하고 있어. 나 가서 해도 되긴 해. 알겠습니다.
많거든 많고. 근데 다 했으면 다른 거 하고 있어. 다른 문제 어차피 숙제잖아. 그렇지? 얘는 다 했어? 두 개다? 그냥 27번. 응? 27번. 왜? 일단 해봐. 수직선 그리고 이진 이해가 안 돼. 몇 번? 920. 5번에서 A 교 B가 1이라는 말의 의미는 1이 이 집합 A의 원소이기도 하고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하다잖아, 맞지? 1을 대입하면 성립하고 1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 없잖아. 여기는 미정계수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이제 인수분해서 풀면 이게 집합 B의 원소인 거야. 다시 B에 25를 대입해서 풀어야 집합 B의 원소가 구해지지. 그러니까 집합 B는 저 방정식을 참이되게 만드는 x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우리가 방정식은 이제 뭐라고 했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게 조건의 특수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그럼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맞는 거 아니에요? X에 1, 5, 마오. 그럼 마오일 하면 교집합 몇 개가 돼? 아, 교집합은 한 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아. 그렇지. 소율이 질문 있어? 아니요. 지율이 더 풀었어? 200이 지금 거의 다 풀렸다고요. 현이는 25가 맞았는데 27은 틀렸어요. 27번은 이제 이게 A 합 B가 R이 돼야 되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범위가 다 표현이 돼야 돼. 그리고 A에서 B를 뺐더니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A가 원래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였는데 1보다 큰 놈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계 중에서 1보다 큰 놈이 빠지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쳐서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이 나타낸 부분 수직사 전체가 돼야 돼서 요 경계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알았니? 왼쪽에 이쪽에 앉을래? 여기 의자 손 누구 거지 이거? 누구 거? 다음에 민지한테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오늘 7시까지는 쌤이 그냥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이 집합을,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 중에 50분 정도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전기 테스트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보고 그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이거 풀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9시 10시까지 이렇게 집합 마무리 할 거거든. 그래서 일단 너는 오늘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예. 혹시 이거 질문인 사람? 27번 아직 이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근데 27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쌤이 지금은 그냥 풀이를 쓴 거고 다시 한번 볼게. 자, 여기서 누가 미정인 거야? A, B.
그러니까 이 스몰 a와 스몰 b가 미정인 거잖아. 집합 a는 확정이잖아. 그럼 집합 a를 먼저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 보죠. 우리가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부등식 문제하고 똑같아. 다만 해의 조건에 대한 표현을 집합을 빌려서 나타내고 있을 뿐이야. 부등식을 잘 하는 거야. 정확히는 마이너스 3과 4 사이가 집합 a야. 여기가 이제 집합 a가 되는 거지. 여기가 괜찮지. 근데 a에서 b를 뺐더니 마이너스 3과 1 사이만 남았대. 그럼 얼마만큼 빠졌다는 얘기야. 빠지는 거는 뭐만 빠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 a와 b가 정수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 알았지?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오케이. 다시 마이너스 3과 1 사이가 남았다는 얘기는 b에 의해서 빠진 건 1보다 크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뺐을 때 빠진 건 1보다 크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빠졌다고. 그러니까 1보다 크다, 4보다 작거나 같다만큼이 A에서 빠져서 사실은 이 범위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범위에 얘가 들어있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부등식의 이제 부등호를 봤을 때 이게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뺄 때 뭐만 빼? 전부 다 빼는 게 아니라 겹치는 부분만 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4까지 겹친다는 얘기야, 사실은. 4 이후로는 어차피 A랑 B랑 겹칠 수 있어. 겹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1이 있으면 이 1이 저 집합의 오른쪽 경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1부터 4까지가 겹치는 부분이 될 거고 그게 A 차비할 때 빠지게 되겠지. 이제 여기까지 괜찮아? 현이도 괜찮아? 안 괜찮지 지금 표정이 안 괜찮아. 자 어느 부분이 안 괜찮아? 원래 우리가 A 빼기 B 하면 A가 1, 2, 3이고 B가 3, 4, 5, 6, 7, 8, 100이야. A 빼기 B 하면 뭐가 되지? 1, 2만 남잖아. 중요한 건 여기 몇 개 들었는지가 중요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겹치는 게 누군지만 중요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A에서 B를 뺐어. 그랬더니 얼마가 빠졌다고? 1부터 4 사이가 빠졌어. 남은 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맞지? 그럼 B가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1부터 4까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B가 1부터 4까지 가려면 이 부등호가 만들어지려면 A여야 돼, B여야 돼, 1이. 그치, B여야지만 크다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1보다 크다가 되어야 되고 그게 이 1이 바로 B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그리고 생각해봐. 이렇게 갔을 때 이쪽 범위에 이 부분은 A랑 어차피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잖아. 걔는 빼 안 빼? 안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 A 차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도 괜찮은 거야. 자, 근데 A와 B랑 합쳐서 뭐가 된대? 전체집합이 된대. 그러면 이 스몰 A는 어디 있어요? 사실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는 우리가 요 밑에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A가 여기 있어도 괜찮지, 맞지? 그러면 이제 A와 B는 원래 뺄 때 겹치는 부분을 빼는데 이쪽에는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합쳐서 전체 집합이 될 수 있어 없어? 실수가 될 수 없잖아. 그럼 실수 되려면 어떻게 돼? 얘를 오른쪽으로 당겨야지. 근데 이렇게 되어도 지금 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집합 A와 집합 B가 겹쳐 안 겹쳐? A에는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A에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 A에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잖아. 근데 B에는 들어가 안 들어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서 B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빼야 되는 범위가 아닌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이 마이너스 3이 A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빨라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시험에서 쉽게 풀겠지. 익숙해지는 데 좀 걸리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닌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이제 매우 중요한 이건 개념 노트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한 쪽에 있는 얘기, 마지막 두 쪽에 있는 얘기는요 49페이지랑 50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49페이지 없습니다. 사실 여기는 뭐 굳이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원소 개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원소 개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A 합 B라고 하게 되면 이제 NA 합 B지 참. 자, N이라는 기호의 의미는 뭐였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맞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할 때 벤다이머를 그리는 건 매우 강력한 도구. 실제로 원소 개수 문제 풀 때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벤다이머를 그려서 푸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여기를 가리키는 거잖아, 맞지?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A의 원소를 한 번 더 할 거야. B의 원소도 또 더 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겼니? 교집합을 두 번 더 하는 일이 생겼지. 그래서 NA 교비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럼 다시 이제 세 개짜리를 보자. A 합 B 합 C.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건데, 이때 먼저 NA 더하고 NB 더하고 NC 더하는 식으로 풀어볼래.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쌤이 별 표시한 친구들은 전부 다 몇 번씩 더해졌어? 전부 다 몇 번씩 더해졌어? 한 번씩 더해졌지. 근데 문제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 몇 번 더해졌어? 각각 두 번씩 더해졌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한 번씩 빼줘야 돼. 근데 문제는 저기만 구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A 교비, 그 다음 B 교시, 그리고 C 교리.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제 세모라고 표시한 영역, 세모라고 표시한 영역. 저 노란색은 전부 다 몇 번씩 빠졌지 지금? 한 번씩 빠졌지. 그러니까 한 번씩 더해졌다고 봐도 괜찮은 거야. 그치? 근데 저 세모는 지금 어떤 상태야? 세모는 여기서 몇 번 더했어? 세 번 더했지. 근데 여기서 몇 번 뺐어? 세 번 뺐어. 한 번 뺐잖아, 맞지? 그 세모는 지금 계산이 된 상태야, 안 된 상태야? 안 된 상태잖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더해줘. 자, 근데 오늘 조리는 거 사실 당연한 거니까 맞지? 근데 뭐라고 안 된다, 맞지?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근데 어떻게 봐도 괜찮냐면 우리가 여기를 이제 편의상 A, B, C, X, Y, Z, W 이렇게 잡을 거야. 그리고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그리고 그 다음에 W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네 개를 한 번에 더하고 저 식을 다 따라가 보면 첫 번째 식은 이거 네 개를 한 번에 더한 거고 두 번째 식은 이거 네 개를 한 번에 더한 거고 이 식은 이거 네 개를 한 번에 더한 건데 거기서 빼는 것들 다 하고 더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저렇게 빈칸을 채워놓고 문제를 푸는 접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접근이야. 그 다음에 쌤이 여기 이 친구를 뭐로 표현했냐면 이 친구를 별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체크로 표현했고, 이 친구를 이제 세모로 표현했거든. 이런 식으로 저 세 영역을 나눠서 관찰하는 사고도 중요해. 저건 뭐냐면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거든. 여기서 뭐 이제 얘는 이제 우리가 책을 총 3권 합해서 권장 도서가 있는데 A 집합은 한 권을 읽은 학생 수. 그다음 얘는 아니지. 뭐지? A 학생은 이제 기억책을 읽었다고 하고 B 집합은 니은 책을 읽었다고 하고 C 학생은 이제 D 책을 읽었다고 치자. 이렇게 그 문제에서 묻는 거야. 책을 한 권만 읽은 학생들의 수를 구하셔야 돼. 그건 뭐야? 별자리를 구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책을 2권만 읽은 학생들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뭐 하는 얘기야? 체크 자리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저런 식으로 쟤네들을 묶어서 묻는 경우의 문제들이 있어. 그리고 그게 당연히 중요한 문제겠지, 맞지? 시너지에는 별로 없는데 다른 문제지 조금 어려운 문제는 사실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다는 거지. 안녕? 행복했니? 자, 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할 건데 좋아요. 힘내라. 두 번째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할 겁니다. 여집합은 우리가 펜으로 그리게 되면 진짜 얼마 없어. 남은 개념 진짜 정말 별로 없거든. 이게 딸랑 한 장이야, 딸랑 한 장. 그리고 그 중에서 앞 페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할 거야. 진짜 금방 끝나, 알았지? 집중해줘. 무슨 앞페이지요? 그 개념 49페이지만 볼 거야.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20페이지를 할 겁니다. 자, A가 있게 되면 A 여집합은 여기를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A여라는 친구는 전체에서 NA를 빼는 방식으로 쓰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 더워가지고 좀 그래 가서 하고. 가서 또 잘 영어 팁스를 하려고? 아니 전혀 잘했어. 선생님 왔을 때도 가서 이제 공부하라면 지연이한테 맞는다. 자 봅시다. 세 번째. 뭐라고? 야, 착한데 너무 괴롭히지 마라. 아니, 네? 아니, 형이 너무 놀려. 아니 그 말 안 했어요. LA 차비. 은지언니랑 같이 잘 거라. 아 그래? 이거 충분히. 자 얘는 어떻게 볼까? NA 차비. 우리 벤더를 그리면 규아야. 우리 규아의 머리를 쓰자. 자 얘는 원소 개수 어떻게 봐? 우리 규아 기억력 테스트 A 차 B의 변형이 뭐가 있었지? 근데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었거든. 혹시 그것도 기억나? 혹시 그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 요새 유튜브에 A 합 B 마이너스 B. 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없어? 뭐 수학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말하는 사람 없어? 제 알고리즘은 안 뜬다. 아하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일단 정성지 한번 봐. 그럼 그다음부터 뜨겠지. 현우진 거랑 정성지 한 번씩 봐놓으면 그다음부터 뜨기 시작. 검색해서 한번. 맨날 물만두만 아 진짜? 물만두 막 계란 맛있게 먹는 아직 그 사람 네, 그런 거 네, 같아. 아 선생님 저 안 했어요. 진짜쌤 몰래 간식을 A A 합 B 마이너스 B. A 합 B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지? 괜찮아? 그러니까 근데 이 첫 번째 거는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도움이 되는 식이 아닌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식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했다는 얘기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겹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괜찮니?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괜찮겠네. 즉 이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이거를 주로 많이 쓰고 얘를 한 거의 90% 이상 쓰고 가끔 이제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저걸 이제 풀었을 때 좀 편하게 되는 경우를 줘. 대부분 그냥 저 위에 걸 씁니다. 다시 우리는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차피 합집합에 뭐는 포함돼 있어. 교집합은 포함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집합은 따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론 이제 대칭 차집합 연산기로 꼭 세모로 써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지금은 쌤의 설명의 편의상 이제 대칭 차집합을 이제 세모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저 친구는 여기에 원소의 개수거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NA에서 NB를 더하고 그리고 교집합을 두 번 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원래 A 더하고 B 더하면 이 가운데 게 두 번 더해졌으니까 걔를 없애려면 두 번 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시너지 전체에 한 부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알고 있으면 좋다 딱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928번 그다음에 933번 934번 98 98 933 934 다 왔습니다. 아 민재만 작성실 했습니다. 민재가 A 교비를 어떻게 보여요? 응? 거기 A여 합 B여가 있잖아, 맞지? 네. 이게 등호르간을 쓰면 어떻게 돼? A 교비 A 교 B의 여집. 여집합이 되잖아, 맞지? 네.
근데 얘는 다시 누구랑 같아? NU 빼기 NA 교비랑 같지. 여기 아까 이거 쓴 거잖아 이거. 집합이 뭐든지 간에 성립하는 거야. 잡아야 지금 돼. 8개예요? 응? 뭐라고? 8개예요? 교집합이? 응. 왜 8개야? 얘가 28이고 얘가 17인데 얘는 그럼 얼마야 돼? 9개. 얘가 28이잖아. 11개, 11개. 그래. 이런 거 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오! 당해도 좋구나. 그래. 너 많이 안 했지. 진짜 아니야. 나 공부 안 했지 진짜로.
자 봅시다. 질문. 928번은 다들 잘 한 거 같아, 맞지? 잘했겠지? 답이 얼마야? 928번? 14가 되는 거지. 14. 다 잘 나왔지? 오케이. 자 933번 봅시다. 933. 자 933은 이제 K의 배수인데 200까지만 있어. 사실 200까지 있으면 뭐든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A4는 이거고 A2는 이거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거 맞지? 이건 괜찮지? 네. 오케이. 니은 뭐야 니은? A3 합 A4래. 우리 합집합 원소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가 괜찮지? 근데 A3교 A4는 뭐야? 3과 4의 공배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가리키는 거거든. 그러면 3과 4의 공배수가 얼마야? 12의 배수잖아, 맞지? 정확히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12인 거고 3과 4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이제 이 66은 내가 어떻게 구했지? 3의 배수가 1부터 200까지 중에 66개 있대. 어떻게 구했을까? 200 나누기 6을 한 거야, 실제로. 근데 이제 이걸 6이래 왜? 3인 거지. 그러면 이제 36, 18, 36, 18이니까 66개를 한 거야. 198 하고 나머지가 2가 될 테니까. 얘를 4로 나누면 되지. 얼마? 50이 되는 거 맞지? 얘도 뭐로 나눈 거야, 그냥. 12로 나눈 거야, 알았지? 다만 이제 쌤이 숫자에 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암살 좀 할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괜찮니? 오케이. 계산해서 10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뭐 하라는 얘기야? 우리 합집합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아주 특수한 관계가 아니면 4와 6이 서로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배법칙 쓴 거야. 분배법칙 썼어. 괜찮지? 근데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야? 4의 배수. 맞지? 오케이? 2의 배수, 6의 배수의 교집합도 6의 배수. 그럼 이거랑 A4 합 A10이랑 같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게 맞는데 A6과 A12가 같은 집합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성립할 수가 없어. 이 자식이 진짜 근데 엄청 날라다니네? 알파리네 저걸 모기가 아니고. 아니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보여. 내가. 아 진짜. 날씨가 빨리 추워지면 또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자 봅시다. 힘내줘. 934 갑시다. 934. 934에서 NA 합집합비가 NA 다음 연비래. 그 말은 NA 조비가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원래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 맞지? 얘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뭐라는 얘기야? 0. 오케이. 그러니까 A 교 B가 0. 다시 말해서 A와 B가 서로 선하는 걸 저렇게 주기도 합니다. 괜찮니? 이렇게 썼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식도 간단히 하려고 봤더니 이식은 못생겨서 간단히 하려고 봤더니 여기 합시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뭐 썼어? 분배법칙. 근데 A 교 B가 뭐라고? 0이라고. 그럼 얘는 뭐가 돼? NC로 바꿔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거 괜찮니? 그럼 결국 이거랑 이거랑 같대. 근데 이 더 이상 간단히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벤다를 그렸어. 어차피 이 뒤에는 A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 B와 C에 대해서는 묻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BC를 그렸어. 근데 특별한 관계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렸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어디야? 여기 분홍색으로 빗금친 부분이야. 이 친구는 어디야?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잖아. 근데 이 분홍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원소의 개수의 2배가 이제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쌤이 그냥 이 원소의 개수를 x개, 노란색 원소의 개수를 2x개라고 잡았어. 그러면 총 몇 개야? 3x개지. 그게 누구야? 어디 갔니? 여기 안 썼구나. NP 합시지. 문제에서 NP 합시가 얼마래? 11을. 얘가 11인 거야. x는 얼마? 4. 그럼 c는 얼마? 8. 얘는 괜찮아?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연습법 차기법이랑 활용 좀 하고 가겠습니다. X야. 뭐 어쨌든 어느 부분이 질문이야? X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까지 괜찮아? 네. 아니 그 EX부터 이해. 아니 이 친구랑 같대. 내가 얘를 X로 잡은 거잖아. 근데 왜 전체가 지내요? C 전체가 이거 두 배인데? 맞지? 그냥 그대로 쓴 거야, 쌤은. 이해했어, 그러면? 자, C랑 여기서 봐요? 여기서 그냥 봅시다. 그럼 쌤은 가세요? 예, 갑니다.